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반복적분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흡인이 정리의 을 적용할 때 적분하고자 하는 높이 함수의 정의역이 직사각형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반듯한 직사각형들이었거든요. 이변수 함수 fx, y의 정의역이 반듯한 직사각형이었어요. 그 두 변의 높이, 그러니까 이 두 변의 각 그 변의 길이, 변들이 그 축에 x축과 y축에 평행한 그런 반듯한 직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생각할 때 정의역이 꼭 그렇게 예쁜 직사각형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 두 개 붙여놓은 듯한 이런 모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의역이 요 녀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만 되겠어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이런 영역이어도 우리가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되겠어요? 더 복잡한 것도 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들을 여러 개 붙여놓은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더 일반적으로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부러진 곡선이어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자유로운 영역들 중에 물론 영역이 이런 것도 돼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적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 때 자, 직사각형 다음으로 단순한 도형이 지금 왼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x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달리고요. a부터 b까지 달려요. 그래서 x가 고정이 되면은 x를 하나 여기서 고정하잖아요. 그럼 이 수직으로 쭉 올리면은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 아래 뚜껑 곡선을 우리가 y는 p1x라고 하고 위 뚜껑을 p2x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를 먼저 변화시키고 x를 하나 고정했을 때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요거 사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p1x, p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먼저 달리게 하고 x가 이 사이 이 구간 AB에 있을 때 하나 정해지면은 x가 정해지면은 y의 범위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화시키고 싶은 거를 위에다 쓰고 그 다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거를 그 밑줄에다 씁니다. y를 다음에 변화시켰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영역 두 개의 직선과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우리에게 D가 됩니다. 그리고 이 D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건 집합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식으로 표시한 거고 이거는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걸 뭐 한다고 하죠? 시각화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정의역 D에서 어떤 이변수 함수를 충분히 예쁜 이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이중적분을 구하는 문제는 반복적분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x를 a부터 b까지 달리게 하면서 적분하는 거죠. x를 a부터 b까지 달리게 하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안에 있는 녀석이 x에 대한 함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또 정리해 보면은 이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a, b에서 x를 고정해봐요. 그러면은 y를 f에 x, y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x를 고정해 놓으면은 y를 이 녀석으로 보내는 이 값으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녀석은 뭐에 관한 함수예요? y에 대한 일변수 함수예요. 자, 그래서 x를 고정해 두면요.
y를 p1x부터 p2x까지 적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뭐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p1 2분의 1 값, p2 2분의 1 값 이렇게 정해지겠죠?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적분을 하는 거 x가 주어졌을 때 뭐를 적분해요? f x, y. x가 주어져 있어요. x를 고정해 놓으면은 요 녀석은 y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x가 주어지면 요녀석 상수, x가 주어지면 요녀석도 상수. 이거는 y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상수부터 상수까지. 물론 이 두 상수는 위끝 아래끝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처럼 반듯한 영역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금 더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게 프비니 정리입니다. 아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y를 먼저 변화시킬게요. 요거 색깔을 y는 제가 파란색을 쓰고요. x를 변화시킬 때는 x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y를 키우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a부터 b까지 변화시키고요. a부터 b까지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구간상에서 y를 하나 고정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x에 대한 아래 뚜껑과 위 뚜껑 함수를 보면은 작은 쪽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제가 q1 여기 들어갈 거 뭐죠? 이거는 x를 y에 관한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q2y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x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q1 일단 여기서 y를 고정해 일단 y를 하나 고정해 두면은 q1 y가 정해지고요. 아래 끝, 그다음 위 끝은 뭐예요? q2 y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불편하면은 y축을 옆으로 그리고 x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x축과 y축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물론 해봐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하는 것도 가로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여기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 스스로 채워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도 프비니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즉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은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슬라이드 왼쪽,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예제예요. 자, 어떤 영역이냐 하면은 x는 1부터 2까지 달립니다. 여기 x는 1이 있고요. 여기 x는 이 직선이 있으니까 x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x를 고정해 놨을 때 x가 이 사이에 구간 사이에 1,2 구간 사이에 있을 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 y의 밑은 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ln x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log x예요. 자연 log x, 여기가 x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요 곡선은 뭐가 되겠어요? 이 곡선은 바로 y는 log 자연 log x가 ln x가 되겠죠. 물론 이거를 x를 y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거꾸로 x는 2y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요 영역 D의 넓이에요. 어떤 영역 D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영역에서 1을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영역 D가 뭐예요? D를 원래는 여기다가 캐피털 D를 써야 돼요. 그쵸?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집합이에요. 그쵸?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x, y라고 집합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히 이 부등식만 써서 표현하기로 합시다. 요걸 만족하는 x, y를 다 찍어 놓은 거가 바로 적분 영역 D예요.
자, 이제 요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자, 먼저 변하는 게 뭐죠? 먼저 x가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죠? 먼저 변하는 녀석이 바깥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x를 쓰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x가 1부터 2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정해지면 이제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보여주잖아요. x가 고정됐을 때. 그래서 안쪽 적분은 요 밑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이 인포메이션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y에서 적분을 하고 y는 0부터 자연 로그 x까지. 자, 그래서 우리 반복 적분으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후미니 정리,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식을 이용해서 반복 적분을 바꿨어요. 일단 반복 적분을 바꾸고 나면은 이거는 일변수 함수 적분을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1이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부정적분은 y죠? 이거 위끝과 아래끝의 차이가 로그 x, 자연 로그 x부터 0까지니까 뭐예요? 시작점, 출발점, 도착점이니까 y를 하면은 자연 로그 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변수 함수 적분은 자연 로그 x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1부터 2까지 변화시켰을 때 로그 x를 높이 함수를 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이 영역의 넓이였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 때 배운 대로 맞아 떨어졌네요. 그쵸?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영역 D의 넓이를 고등학교 때처럼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느냐. 지금은 이 문제의 답을 빨리 찾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요. 우리 관심사는 이중적분과 반복적분의 개념을 익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야 나중에 복잡한 도형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 x, 자연 로그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시작점부터,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에서의 그 함수값의 차이를 구해보면은 1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되고 실제로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반복적분. 그러니까 넓이는 1을 중적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중적분,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서는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학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실제로 하는 거는 미적분이니까 해석하기지만 이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는 데에서는 기하학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기하학과 해석학의 탱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옆으로 읽을 때 이제 x를 y가 는 함수를 읽을 때를 봅시다. 그 예제를 볼 텐데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영역과 똑같은 영역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x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y를 0부터 1까지 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y는 어디서부터까지 어디까지 변하죠? 0부터 1까지 변하는 거고 y가 0하고 1 사이에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켜를 옆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은 요 만나는 점과 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봐요. 근데 이게 y는 로그 x지만 x를 y가 는 함수로 볼 수도 있었잖아요. x는 e to the y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가 정해졌어요. y로 고정해놔 봐요. 그러면은 옆으로 쭉 가면 여기 x좌표가 뭐가 돼요? x좌표가 바로 e to the y죠. 그래서 요 구간은 뭐냐면은 y가 0부터까지 변하는데 y로 고정해 놓으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x는 e to the y부터 2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영역 D인데 D를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Y를 먼저 달리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옆으로 그냥 켜를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영역 D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영역 D에서 1이라는 함수를 중적분하면 되고요. 이 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건 오른쪽 박스 안에 있어요. 자, 바깥쪽 적분은 뭐죠? 먼저 Y를 달리게 하는 거죠?
dy를 먼저 씁니다.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0부터 1까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 y가 주어지면은 x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정해집니다. 안쪽 적분은 dx를 쓰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y가 고정되면 이 값이 뭔지 알죠? e to the y. 여기는 2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렇게 반복 적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중적분을 반복 적분으로 바꿀 때는 바깥쪽 적분부터 써나가는 거죠. 계산을 할 때는 거꾸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1이라는 함수를, 상수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아래 끝이 e to the y고 위 끝이 2예요. 1을 적분하면은 부정적분의 x죠. 이 녀석을 출발점, 도착점 차이를 하면 뭐가 돼요? 2-2의 y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출발점과 도착점에서의 함수값 차이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채우셔야 되고요. 이거의 적분이 뭔지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 녀석은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역 D의 넓이를 지금 두 개의 이그젬플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보였잖아요. 한번 얘네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살펴봅시다. 자, 이 영역 D의 넓이를 여기도 D고요. 여기도 D예요. 자, 이 영역 D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X를 먼저 달리게 하고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를 0부터 로그 x까지 달리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y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x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중적분을, 그러니까 0부터 요 영역 D에서 1을 적분했죠 지금. dx, dy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da라고 쓰기도 합니다. 요 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은 왼쪽에서는 결국 lnx를 적분해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e-e to the y를 적분해야 돼요. 여러분은 로그 x의 그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e-e to the y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쉽고요.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중적분을 구하라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계산하기 쉬운 반복적분을 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분을 택하는 거는 y를 먼저 달리게 하느냐 x를 먼저 달리게 하느냐, 그거는 그 부등식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순전히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달리 얘기하면 기하학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쪽 영역이 아니고 요 윗 영역입니다. 여기에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가 요 영역들이고요. 오메가고요. 오메가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제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x를 먼저 달리게 하는 거고 오른쪽은 y를 먼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켜를 내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것들이 구간의 끝점들을 나타내 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복적분을 나타내는 거 해보고, 그 다음 이 반복적분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높이 차이 함수란 요 위끝과 아래끝의 요 차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요 위끝과 아래끝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